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네. 올해 2023년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서 출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재미있고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그에 발맞춰 아침마당 대구도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네. 하나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분들의 수고 또 손길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방송 제작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KBS 대구의 얼굴들을 초대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KBS 대구 방송 총국의 얼굴들 오늘 네. 초대 손님인데 네. 그에 앞서서 우리 아침마당의 얼굴하면 이 두 분 이 아니십니까? 두 분이죠. 장윤정 씨, 김쌤. 저희보다 더 오랜 세월 이 시간 지키고 있는데 김쌤과 윤정 씨 아침마당 대구 지금 맡은 지 몇 년째세요? 아 이거 일단 얼굴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얼굴 그리고 맞습니다. 몇 년 된다고 물으니까 이제 그만할 때 된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우리 아나운서도 제작진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쵸. 저희들은 굳건하게 자리 지키고 있는데 아유. 이제 뿌리 내렸거든요. 여기서 정년 퇴직하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마 이 뿌리를 깊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밖에서, 그러니까 방송국 아니고 밖에서 우리 김쌤이나 장윤정 씨를 만나면 아주 반가워들 하실 것 그러시겠죠. 같은데. 너무 반가워하시죠. 아, 진짜요? 저는 사실 아침에 잘 안 씻고 수성못 가끔 운동하러 가거든요. 네. 어느 날 한 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어머 아침마당 아이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더 웃겼던 거는 김쌤은 어디 갔노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하다 보니 이제는 어머. 완전히 짝꿍으로 이제 인식을 어머. 해주시고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저희가 음식점을 가면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뭐 이렇게 소자나 중자 시키잖아요. 뭐 아구찜 이런 거 그럼 대자 같은 중자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바로 방송의 묘미. 맛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저 김쌤과 윤정 씨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네. 이 두 분 못지않게 KBS 대구 방송 총국을 위해서 발로 뛰는 리포터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포터들이야말로 정말 현장에서 생생하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KBS 대구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KBS 대구를 대표하는 리포터 여러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어머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등장부터가 다르죠. 네, 익숙하신 분들이라 등장부터가 다른데 먼저 한 분 한 분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각이 나는 대구 경북 어르신들의 둥이둥이 귀염둥이 나리나리 표나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7시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로 라이브 오늘에서는 화재 현장을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리포터로 KBS 대구방송총국의 1인 2역을 맡고 있는 이동영 리포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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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대구 경북의 그 땀 흘리는 뜨거운 노동의 현장을 전하는 오직올력센터 그리고 매주 금요일 쉬어가도 괜찮아라는 프로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리포터 권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영 리포터까지 저희가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세 분의 리포터를 모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다 함께 방송을 했던 분들이어가지고 그러시죠. 특별히 더 반갑고 아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머 저 친구 나왔네 하면서 참 반가워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소개를 해줬지만 어떤 프로그램 맡고 있는지 우리 둥이둥이 귀염둥이 표나리 리포터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전 국민이 워낙 사랑하는 프로그램이고 3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6시 대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대구 경북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는 리포터 나리나리 표나리고요. 또 라이브 오늘에서 드림걸스라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림걸즈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버킷리스트를 저희 3명의 여자분들이 직업도 다르고 네, 캐릭터도 다 다른데 재밌게 버킷리스트에 도전하면서 성장기를 그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어우 바쁘겠다, 그렇죠? 바쁘다 바빠 방송사회. 네. 우리 표나리 리포터는 그러면 6시 내광은 언제부터 얼마 정도 하신 건가요? 제가 2018년도 5월
7월부터 했으니까요. 지금 네. 올해로 6년 차가 됐더라고요. 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도 저 6시 내 고향에서 봤었는데. 아 정말요? 애청자시네요. 네. 6년을 함께했으면은 대구 경북 뭐 안 가본 곳이 없겠어요. 그렇죠. 대구 경북 23개 시군을 아마 다 가봤을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총 200여 분의 농부님들을 만나 뵀고요. 와. 농작물만 150여 개의 농작물을 만났고 다 샀어요?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 나오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답니다. 이야. 그럼요. 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럼요. 사랑해요. 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네. 그리고 제가 180여 개의 내 고향, 대구 경북의 내 고향을 방문을 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6시 내 고향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의 고향을 책임지고 있는 게 우리 표나리 표나리 리포터라면 리포터고요. 우리 대구 경북의 날씨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이동영 씨인데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를 해온 게 또 있습니다. 오. 자, 일단 제가 기상캐스터와 리포터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가지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나보다 더 한 사람이네요. 더 계획을 했네. 오늘 계획이 다 아침마당을 있네요. 위해서는 네. 지금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왜냐면은 네. 두 분은 한 번씩 아침마당에 왔지만 저는 오늘 처음이라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나의 욕망을 좀 이렇게 표출할 때가 됐다. 보여줘야죠. 네. 좋습니다. 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버전입니다. 네,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는 리포터 군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구름이 걷히고 있고요. 현재 아침마당에는 웃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나 이동영 리포터가 나타나면서 시청자분들 마음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고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이동영이었습니다. 아, 이어서 오늘 끝이 네네. 아닙니다. 네. 이어서 이동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생생한 현장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욕망 캐스터 이동영이 간다. 오늘은 아침마당에 왔다. 이야, 정말 잘 오셨어요. 그렇죠? 욕망이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제가 이래서 이분을 싫어해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거든. 제가 처음 이분을 그 분장실에서 봤는데 약간 포스가 PD 같기도 하고 작가 같기도 하고 뭐지 했는데 어느 날 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저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또 리포터한테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주변에서? 맞아요. 제가 원래 네. 리포터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기상캐스터를 하게 된 게 한 4, 5년 정도 됐는데요. 리포터를 현장에 나가면은 날씨 전하는 그 아가씨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날씨 보셨던 분들은 뭐 택시 타고 가다가 그 라이브 오늘 그 리포터 6시 내 고향 같은 거에 나오는 분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기상캐스터 4, 5년과 리포터 10년이 비슷하더라. 뭐 다 제대로 알아보시는 거죠 이제. 뭐 어쨌든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권영민 리포터는 네. 대구 KBS의 고생 전문 리포터, 힘든 일 전문 리포터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어떤 프로그램 하고 계시길래 그런 앞서 별칭이 붙은 거예요? 뭐 잠깐 인사를 드렸지만 이제 오지고 인력센터라는 오지고 인력센터. 네네네. 제가 실제로 인력센터를 운영합니다. 오. 네. 사장님이세요. 그럼요. 제가 사장이자 직원이자 네. 모든 걸 담당하는. 네. 1인 기업. 그래서 일도 제가 의뢰를 받고 그리고 일도 제가 하고 뭐 일당도 다 제가 받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 체제로 열심히 이제 대구 경북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 인력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예전 그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네. 그런 프로의 뭐 일종이지만 거기서 또 이분들 애환을 담는 아주 다양하게 일하고 있다. 그 외 또 다른 네.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이 유명한 곳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많으면 가지 않아요. 예. 쉬어가도 괜찮은 프로로 예.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게 그리고 나만의 시선으로 네. 무엇이 됐든 저만의 시선으로 그냥 표현하고 즐기고 오. 네, 그렇게 또 떠나는 여행 프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가도 괜찮아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 가서 힐링하고 뭔가 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면은 우리 권영 리포터도 그때만큼은 좀 쉴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예요? 제목이 쉬어가도 괜찮으니까. 아저씨 좋겠더라. 네. 맨날 쉬고. 저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네. 저래 산돌아 댕기면 알아서 건강해지겠다는데
제가 쉬면 네. 쉬어가도 괜찮아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안 괜찮군요. 그럼요. 제가 안 괜찮아야 돼요. 끊임없이 산을 돌아다니고. 그렇죠. 예. 그럼요. 오지가 끊임없이 길에 누워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야. 보시는 분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예. 네, 저는 쉬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늘 다니고 있죠. 역시 또 고생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고생과 어떤 힐링의 경계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역시. 아니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리포터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그 제철 음식들 다 먹잖아요. 맞아요. 너무 놀고 먹고 얼마나 좋아하지만 그것과 또 동반되는 게 다양한 경험들, 일반인들이 못하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리포터 활동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제 동생도 후배들이잖아요. 어머.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해요. 진짜. 저 도선사 촬영 가가지고 바다 한중간에 어선을 타고 가서 큰 원양 어선 배에 사다리를 타고 예. 올라가서 올라갈 때. 촬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배사에 끼어서 큰 사고가 난대요. 그 기억이 저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리포터였기 때문에 그런 걸 겪어볼 수 있잖아요.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오늘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일단 원양 나 이런 어선 경험 나왔거든요. 해봤다. 리포터 하면서. 선배님께서 너무 원양어선. 끝판 대장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감히 지금 입을 강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원형어선이랑 대결해야 돼요, 지금. 포기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괜찮습니다. 예. 그럼 우리 고생 일단 그 전문인.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죠? 저는 반대로 예. 산에 갔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네, 하기만화 황악산 그리고 도리만화 황악산이라 부릅니다. 이 김천에 눈 내리는 설산을 보기 위해 예. 그 1000m 고지가 넘었던 그 황악산을 올랐던 기억. 네, 정확히 10시에 등반을 시작했고요. 네. 내려오니까 밤 10시였던 극한의 촬영. 네,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운행을 이제 좀 도와주셨던 기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 정말 조난 신고를 이제 할까 말까. 왜냐면 올라가니까 전화기가 안 터지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전화 안 터지죠. 이 양반들이 10시에 올라갔는데 밤 10시가 돼서 안 오니까 이것은 무언가 일이 났다. 근데 전화하기 직전에 이제 저희를 뭐 부둥켜 안았다라는 부둥켜 안았다. 정말입니다. 잘 걸어왔다. 정말 꽉 안아주시더라고요. 살아들었구나. 많이 안 친했거든요 그때. 근데 꽉 안아주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이렇게 팔을 같이 감싸 안았던.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저는 2010년 5월에 예. 첫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인터뷰 2가 세계적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 선수였습니다. 멋지다 편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사인 볼트 선수 분께 같이 춤을 추자고 제가 Do you like dance? I like dance. Korea famous dance. 아브라카타브라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시작이 좋았네요. 봤어요, 저 봤어요. 그래서 좋아하셨어요. 우사인 볼트 선수가 같이 아, 정말? 춤을 춰주셨어요. 우와. 네. 그래서 대화는 안 통했지만. 대화는 하나도 안 통했죠. 몸으로 통했네. 하지만 바디 랭귀지로 바디 랭귀지. 제가 소화를 시켰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구 KBS에서 오래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와, 진짜.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진짜 좋은 데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게만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 그 토마토 농장 일꾼으로 네. 가가지고 축제장까지 갔거든요. 토마토 수확해서 축제장에서 토마토를 막 싸움하잖아요. 예. 제가 하필 그 중이들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아이고. 5명이 저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졌다고 누웠는데 토마토 이렇게 즙을 귀에다가 얼마나 넣는지 제가 이비인후과를 며칠 다녔습니다 진짜로. 피가 나셨겠는데요 거의?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아, 이거 거의 대결 구도인데요. 그렇죠. 이게 왜 바다에 가서 배 타고 가면서 미역을 바로 건져서 자연의 맛이에요. 뭔 자연의 맛 얼마나 짠데 그게. 짜죠. 네, 맞아요. 정말 짜요. 구수하게 담아놓은 된장도 엄청 짜거든요. 간장도 그렇죠. 그렇고 씨간장도 엄청 짜는데 깊은 맛이 있어요. 그런 해야 되고. 그게 바로 고양이 맛이고요. 맞아요. 진짜 고양이 맛이죠. 자, 우리 뭐 배틀 본의 아니게 배틀처럼 됐는데 우리 세 분이 솔직하게 우리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고생하는 것 같다. 자, 손가락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뭐 날 스스로 지목해도 되고요. 세 명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요. 저예요. 권영민 리포터. 저 맞아요. 자, 왜. 잘 찍으셨어요? 일단 예. 우리 두 분이 추천한 이유, 지목한 이유. 사실 리포터라는 직업이 저희 뭐 계절을 오롯이 느끼는 현장직이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뜨거움을 느껴야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계절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또 오지고 인력센터에서 가장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 또 형민 리포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도 힘들지만 예. 굳이 투표를 해야 된다. 한 표로 예. 모두가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형민 씨가 하고 있는 코너는 딱히 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아닌가. 그렇죠. 안 하고 싶어서. 탐나진 않더라고요. 부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일하는 이유가 직원이 구해지질 않아요. 그 누구도 사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대구 경북 곳곳을 발로 직접 뛰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세 분 가운데 방송 경력은 누가 가장 오래되셨어요? 표나리 리포터? 막둥입니다요. 제가 막둥입니다. 언제 데뷔하셨어요, 표나리 하고 리포터? 싶은데요. 예, 제 나이가 많네요. 저는 2010년 5월에 이제 방송을 시작해서 올해로 14년 차가 되더라고요. 네. 와, 진짜 오래됐다. 화석 같네요. 화석 선배 같고. 이동영 리포터는? 예. 저는 올해로 10년 차, 2013년도부터 대구 KBS랑 함께 했기 때문에 올해로 10년 차. 제일 막내. 네, 제가 막내예요? 막내입니다. 네네. 실제로도 막내 그리고 방송 경력으로도 막내. 나이도 막내고. 네, 네, 그럼요. 너무 좋죠? 몇 년 된 거예요? 오늘 저 여러 선배님들 계시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막내로서. 네. 몇 년 되셨어요, 권영민 리포터? 저는 이제 KBS에 이제 프로를 처음 맡은 거 2017년도.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작해서. 뭐 꽤 됐다, 그쵸? 시간이 꽤 그럼요. 흘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나리 리포터랑은 같은 해 저도 방송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내적 친밀감 느끼고 있는데 우리 표나리 리포터부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네. 일단 날이 갈수록 정이 간 우리 표나리 리포터 이름부터조차 네. 그런데 이름이 근데 많은 분들이 가명이 아닌가 활동명이 아닐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응. 진짜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진짜? 실제로 그냥 예명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오.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청각때부터 딸을 낳으면 날이라고 지어야겠다. 어머나. 어딜 가든 표나리, 어딜 가든 표가 나리. 표가 나라. 하지만 나라고? 먹는 걸로만 표가 나서 아버지께서 많이 씁쓸해하고 계시다만 아빠 미안해요. 고향 이렇게 많이 다니시기 네.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이름이 정말 표가 나서 그런지 성견지명이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름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일단은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좀 독특하니까 이름도 특이하니까 바로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표나리 아이가 뭐 이렇게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늘 감사한 입에 마음입니다. 착 붙긴 해요, 이름이. 그죠. 네. 네, 발음도 쉽고요. 우리 표나리 리포터 고향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혹시 있나요? 아 진짜 많아요. 아니 와 이래 앱 있노? 와 이래 날씬하노? 와 이래 예쁘노? 얼굴이 칭찬. 별로 안 동글동글한데 어르신들이 너무 놀라세요. 그 너무 이걸 TV가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건지 근데 너무 감사하죠.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안 뚱뚱하죠.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무슨 대답이라도 해주세요. 제발 리액션 부정이라도 해주세요. 리액션 플리즈. 왜 침묵이 도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숙연해 주셨습니까? 리포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다른 말로 돌리셨어. 너무 질문하셨어. 리포터는요. 사실 중학교 때 진짜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웃음을 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코미디언을 꿈꿨는데 지역에서 부모님은 뭐 코미디언 할 수 있겠냐고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준비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에 대한 갈증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늘 갈망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MC도 있을 거고 예.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연예가 중계의 연예 리포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MC과 저희 교수님이 또 나와 계시는데 어머나. 저희 교수님. 방송 MC과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23살 때 다시금 재입학을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공채입니다. 저희 대구 KBS에서 도시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청자 대원을 뽑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김쌤이 키우셨네요. 진짜 나왔네. 날이 아버님이 키우셨고. 근데 학창 시절에는 네.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크게 좋은 성적을 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과목 외에 이 리더십도 있고 단연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면 제일 어울리는 친구가 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왜 14년 동안 대구 KBS에서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왜? 다른 데서 안 불러주시던데요? 다른 데서 안 불러주셔가지고 울어야 되나요, 지금? 솔직히 좋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대구 KBS 사랑합니다. 일단은 KBS를 제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곳이고
저희 엄마와도 같은 아주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또 14년 동안 저를 또 감사하게도 일을 또 할 수 있게 해주신 곳이라서 다른 곳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나. 오로지 대구 KBS에서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송 동기다 보니까 네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다른 데도 눈을 조금 돌렸던 걸로 아는데. 끼리지 마요. 끼리지 마. 아니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리포터들의 꿈의 프로그램인 6시 내 고향을 하게 그쵸.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맞아요. 저는 사실 저도 리포터를 하면서 그런 좀 프로그램 하고 싶어 했지만 실력 부족으로 제가 못했었는데 어허.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좀 자부심이 느껴지겠어요. 정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사실 네. 진짜 저도 14년 전부터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아, 정말? 그럼요. 6시 내 고향은 모든 리포터의 꿈이자 그렇죠. 꽃이자 정점이자 네.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진짜 많은 리포터분들이 꿈을 꾸고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이 드릉드릉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 하고 싶었고 그때 아침마당 대구에 나왔을 때는 제가 6시 내 고향 하고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옆에서 보고 꿈만 꾸고 있었는데 제가 6년째 6시 내 고향을 맡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너무나 이제 내 고향에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거든요. 대구가 대구 경북의 멋진 특산물들을 내가 소개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머. 네. 대구 경북 그 수많은 지자체 다 돌아다녀 봤는데 그 맞아요.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야, 이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섭섭해 하시겠는데요. 23개씩은 다 기억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6시 내 고향에서 저희 엄마의 고향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엄마의 고향. 네, 달성군 농공읍 할인데요. 예. 옛날에 엄마가 살아 계시죠. 엄마가 어렸을 적에. 고향에 계실 때는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엄마가 고향에 살아 계실 때 지금은 이제 가실 때 네. 사실 때. 그때는 농공이 경북이었거든요. 네. 네, 대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농공읍에 가서 엄마랑 같이 내 고향의 의미를 살리는 그런 촬영을 했을 때 너무나 뜻깊고 좋았어요. 그 방송 정말 재밌었어요. 저 진짜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달성군 농공읍에 어머니와 함께 촬영을 갔던 6시 내 고향 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저 엄마입니다. 어머니예요? 네, 엄마예요. 오늘 또 언니인 줄 알았어. 똑같이 생겼다. 너무 닮았죠? 붕어빵이죠? 먹고 살고. 엄마 잘 아시나 봐요? 잘 알고 지금 네. 어릴 때부터 같이 안 컸나? 아, 동네 친구이시구나. 맞아요. 전 저 옷이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주는 대로 얼마나 먹어라. 귀여운지. 엄마랑 춤도 추고요. 엄마 닮은 거였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능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닮았죠. 노래 한 곡이 마을 잔치가 되고 모두 하나가 되어봅니다. 야, 신나. 동네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엄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을 촬영하시러 가셨는데 맞아요. 어머니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고 진짜 금이 환영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엄마가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뿌듯하고 진짜 엄마께도 좋은 추억을 남겨드린 것 같아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 보니까 엄마가 더 방송을 즐기시는 모습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직업을 뺏길까 봐 위기의식 느끼고 있다니까요. 이런 거 보면 DNA가 무섭잖아요. 네. 방송이 체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예. 체질이죠. 거절하지 않을까요? 굳이 아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힘들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 리포터 일을 하면서 너무 체질에 맞으니까. 아 그죠. 근데 사실 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늘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방송인이다 보니까 안정직이 아니어서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시 내 고향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꿈을 꿨지만 6년 전에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았고 그래서 29대 제가 그 개그맨 코미디언 공채 시험을 보러도 갔었거든요. 최종 3차까지 갔었는데 1000명에서 100명까지 들었지만 제가 부족해서는 안 됐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부모님이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군무원을 준비하자. 그래서 진짜 실제로 공부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6시 내 고향 리포터의 기회가 온 거예요. 뭔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어쨌든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즐겁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큰일 날 고민을 했던 것 뻔했죠. 같아요. 예, 뺏길 뻔했어요. 사실 편아리 리포터는 처음 보면 사실 부담스러운 캐릭터거든요. 텐션이 올라있어.
뭐지? 이래서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은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리포터는 저렇게 자기만의 캐릭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편하리 리포터 그러면 항상 텐션이 높다 보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해주고 다시 보고 싶어지고 우울할 때 생각나고 이런 리포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리포터로서 자기 색깔이 분명하니 이제는 캐릭터나 뭐 더 변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캐릭터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캐릭터를 또 공부를 하는 건지. 아유,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 네, 늘 갈고 닦아야지 제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또 6시 내 고향은 어르신들이 많이 봐주시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랑해 주시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 궁금해 해주세요. 그러면 그 손녀에서 뭐 어떤 캐릭터로 변신? 일단은 저는 이제 국민 손녀 어릴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24살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를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14년 차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국민 며느리를 대구 경북의 며느리를 꿈꾸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손녀는 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 존재거든요. 그죠? 근데 며느리는 그냥 존재만으로는 사랑받지 못해요. 그렇구나.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예, 제가 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아주 신명나고 흥이 올라오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구의 신 박서진 가수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하는 장구를 보고 오. 장구를 열심히 배워서 어머. 제가 아침마당 대구를 위해서 올커니. 이제 멋지게 와.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구춤을 준비했어요. 댄스 장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대구 경북을 다시 한번 사로잡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표나리 리포터의 장구춤. 그럼 우와. 저희가 박수로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가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 침착해. 호흡이 돌아오는 좀 걸리네. 예. 이렇게 흥이 뿜어나는 표나리 리포터의 장구춤 무대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 뛰어나갈 뻔했어요 진짜. 나가서 같이 이거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러고 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 우리 어르신들의 사랑을 어떻게 안 받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앞으로도 쭉 그 사랑 이어갈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전국의 예. 며느리가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사랑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랑을 그냥 주세요가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잖아요. 그럼요. 손녀로 안주하지 않고 며느리로 변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편하리 네. 최고입니다. 진짜. 고생이 잘했나요? 진짜 찐이야 찐. 점 정말 몇 찐으로 점인가요, 오늘? 잘했어요. 오늘은 에이플. 오늘의
그래서 이제 에이프를 받는 우리 편혜지 리포터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구경을 했고요. 아마 이 무대를 보고 나서 지금 이 자리가 좀 불편한 두 분이 아마 우리 이동영 리포터와 권영 리포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담되겠어요. 선배가 했는데 후배님들이 뭐 준비를 하셨겠죠. 하셨겠죠? 아유, 오늘만큼은 좀 자리에 앉아서 단아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꽹가리가 와도 저건 못 이기겠다는 생각. 저는 조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장군은 이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선배님 무대에 만족하는 걸로. 아니 뒤에서 댄스라도 좀 해주시죠. 총까지 같이 추시더란데요. 가만히 있었어요? 후배님들 잘 알겠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단아함을 강조하는 우리 욕망 캐스터 이동영 리포터. 예. 단아함과 욕망 캐스터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욕망 캐스터라는 이 캐릭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이번에 개편을 하면서 이제 욕망캐스터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사실 제가 끼는 많이 없지만 열정만큼은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열정 이렇게 열정을 가득하다 보니까 열정보다 그 위에 예. 욕망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가 약간 그 새로운 프로그램과 많이 유명해지고 싶은 예. 이런 야망을 좀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욕망캐스터라고 이름 지어주셔서 방송에는 그런 게 있어야죠. 네. 예. 있어야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두 얼굴에 욕망과 단아를 한 얼굴에 품은 우리 이동경 리포터와 저희가 아침마당 대구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친구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들을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매일 기차를 타고 올라오신다고 해요. 매일매일. 이 열정 우리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이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거죠? 맞아요. 지금 한 10년째 제가 출퇴근을 계속 부산에서 네. 대구까지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부산에서 방송국에 오는 데까지 2시간. 예.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대구에서 다시 집으로 가는데 2시간.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기차에 몸을 기차를 싣고. 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먼 곳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 방송이라는 게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10년째 여러분들과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욕망 많네. 이동영 리포터는 원래 꿈이 리포터였어요? 저는 원래 그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원래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은 있었지만 사실상 뭐 아나운서나 리포터나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포기하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서울에 가서 그냥 출판사에서 그냥 근무를 했어요. 직원으로. 회사원이셨구나. 네, 회사원. 일반 사무직으로. 네, 일반 네.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서울에 가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가도 너무 높고 예. 거기다가 혼자서 외롭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약간 좀 우울함이 좀 찾아와서 이 우울함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버스를 타고 이제 출판사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방송 아카데미 그 간판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 꿈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꼭 이걸 직업으로 갖지 않더라도 좀 이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 아카데미에 바로 등록을 등록하셨어요? 했어요. 네,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학원을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어머나.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냥 방송에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학원만 다니는데도 이렇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내 길이 여기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 다닌 지 2년 정도 됐을 때 그냥 그만두고 이제 완전히 리포터 방송 쪽으로 나가야겠다.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네. 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해서 리포터로 들어오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KBS 대구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면접을 보신 건가요, 네, 그러면? 맞아요. 오. 2013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리포터나 방송 쪽 하고 싶었으니까 네. 매일같이 채용 공고를 봤어요. 그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의 매일매일 가서 매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들에 거의 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너무나 좋은 소식이 2013년도에 6시 내 고향 리포터를 뽑는다고 대구 총국에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칠 수 없잖아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지원을 했죠. 바로 지원을 하고 제가 부산에 살고 있었으니까 대구 방송을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원한 날부터
이제 대구 방송을 전부 다 다시 보기를 했어요. 네, 전부 다시 보기를 하고 이제 면접을 오게 됐죠. 면접에 왔는데 앞불싸 불사?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면접을 왔는데 표나리 리포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방송으로 모니터를 계속 했잖아요. 네. 표나리 리포터를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미 대구 KBS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리포터가 6시 내 고향 면접에 와 있는 거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건 내정자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내정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네. 이건 내정자가 있는 게 아닌가. 김치국을 한 삽을 먹고 왔거든요, 제가. 그때 거기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네. 저는 이제 얼굴을 보자마자 굉장히 실망했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불러놓고 표나리 리포터 시킬 거면서 불렀구나. 아니, 이런 내정자인 줄 알았다는 표나리 리포터조차 자기가 내정자인 줄 알았다는 그러니까요. 그 말하는 거 보면 둘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답입니다. 결론은 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대구 KBS는 이렇게 깔끔하다. 공정한 깨끗하다. 곳이다. 정말 공명정대하고요. 청렴한 곳입니다. 내정자 없습니다. 대구 KBS가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진짜 공명정대합니다. 정확하게 오디션을 보고 맞아요. 둘 다 떨어졌어요. 그때 못했거든요, 제가. 근데 떨어졌는데도 일을 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그때 떨어지고 나서 네. 한 달 정도 뒤에 연락이 따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라이브 오늘이 행복발견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6시 내 고향 리포터로 면접을 본 걸 봤다. 근데 굉장히 좋게 봐서 혹시 행복발견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할 생각이 네. 있으면 함께 하자라고 연락이 먼저 왔는데 너무 좋았죠. 그때 엄마랑 같이 시장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시장에서 제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나이스! 이렇게. 아니 그때부터. 그러면 결국은 이제 KBS를 지원했던 거는 6시 내 고향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리포터의 아주 그냥 꾸민 무대, 그럼요. 거기에 대한 꿈이 아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집의 현관에는 지금도 당장 6시 내 고향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밀짚 모자와 네. 일바지를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 틈이 나면 어머. 혹시라도 펑크가 나면 저를 언제든지 바로. 불러주시면 제가 부산에서 뛰어가도록 달려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욕망 노리고 리포터 있어요. 달려와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 페라리부터 어떻게 보고 있는데 이거 들은 어떡하지? 대로 하네. 지금 제가 장구 치는 거 봤으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욕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저는 꽹과리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언가를 좀 드리고 싶네요. 딱 이 네 글자가 생각납니다. 언감생심이다. 쉽지 않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리포터 하다가 네. 어떻게 기상캐스터를 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리포터 일을 꾸준히 한 6년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리포터가 하기 전에 기상캐스터 면접을 본 적은 있었지만 이제 기상캐스터와는 나는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대구 KBS의 7시 뉴스가 확대 편성이 되면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만 40분으로 확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원래 대구 KBS에 기상캐스터가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날씨가 이렇게 시즌만 돌아가니까 허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 기상캐스터를 따로 뽑자고 하니 조금 따로 뽑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친구를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시사 라이브 세븐이라는 곳에서 그 시사 브리핑을 할 때 일어서서 이제 이렇게 약간 브리핑류의 리포터랑 조금 다른 류의 분위기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괜찮겠느냐,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생겼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게 벌써 2019년도부터니까 4, 5년 차가 됐어요. 이미지가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기상캐스터 할 수 없잖아요. 네. 여섯 할 시 수 내 고향 있어요. 끝내지 마시옵소서. 6시 내 고향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동경 리포터가 리포터도 참 잘했지만 기상캐스터도 시작하자마자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면 그래요? 어떨까요? 활약상을. 날이 매우 건조합니다.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평소예요? 발효 중이고요. 라이브 오늘에서 날씨가 떨어지면서 대기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분장 5단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화제의 모습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욕망캐스터 이동영입니다. 저때 경주에 있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저 수직 낙하예요? 네. 무섭겠어요. 콧볼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기 위에 타고 있는 이 소리 완전 저 현장 리얼인데 이거 완전.
아니 눈이 괜찮아요? 저걸 타고 두고 뭐예요, 갔다는 이거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뱀인데요. 자, 눈 커진 거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자, 이 리포터는 인터뷰는 기본이고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걸 또 해야 되거든요. 상황이 되면. 저 예전에 그 타방송에서 전통시장 그 리포팅하는 걸 했는데 여성 리포터랑 같이 나갔어요. 그 뭐 젓갈집을 가는데 그 제가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여성 리포터한테 난 이거 싫어하니까 젓갈은 본인이 먹어라. 난 딴 거 먹을게. 예. 그래서 오케이 해놓고 하필 그 중에서도 왜 그 오징어 젓갈이 이런 건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그 밴댕이 모양 그대로 있는 거. 김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원래대로는 이씨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우 맛있다고. 진짜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내려앉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마냥 좋지는 않죠. 있죠. 사실 이렇게 드시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먹는 것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원래 날 것을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포터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날 것도 다 너무 맞아요. 없어서 못 먹는 상태가 됐고 가장 제가 좀 곤란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진짜 겁이 많거든요. 그 대구 KBS의 최고의 겁쟁이로 좀 통할 정도로 무서운 것도 싫어하고요. 귀신도 싫어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굉장히 겁이 많은데 화재 현장을 찍다 보면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올라가는데 이거 네,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야 되는 이런 스포츠도 즐겨야 딱 되고 자세만 봐도 지금 겁이 많아요. 예, 무서워하는 것 같고.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거든요. 아이고야. 이건 뭐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그 타워인데요. 진짜 저기에서 이제 다리를 떼고 스카이 타워라고 합니다. 김천에 있는 건데 정말 무섭거든요. 다리 못 되겠는데. 계속 되돌이 반복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자세가 표정이 힘들어 찐이야, 찐 진짜. 아니 진짜 제가 귀신을 정말 무서워하는데 비명소리에 귀신이 좀 놀랐겠어요. 진심입니다 지금. 어떡해. 정말 이제 너무 무서워서 비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정말 들어가는 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시청자분들께 재미와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기 어려운 것도 해야 되는 것이 리포터의 숙명인데 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리포터가 나에게 천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 사실 뭐 이렇게 찍은 것들을 보고 재밌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일단 가장 행복한데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째 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나리 또 끼가 많고 현민 씨도 굉장히 끼가 많은데 저는 끼가 되게 없거든요. 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잘한다고 박수도 쳐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계속 이곳에 자리를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늘이 도운 거다. 그래서 난 진짜 이게 천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끼가 없는 이동영 리포터도 많은 분의 박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리포터 일을 하면서 KBS 대구를 빛내주고 있고요. 아까 이동영 리포터 옆에서 형민 씨 끼가 많아요라고 얘기해줬으니까 우리 끼 많은 끼돌이 권영민 리포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끼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리포터 일은 좀 늦게 시작을 하셨어요? 일단은 앞서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선배님들. 참 귀감이 되네요. 아주 대단한 인생들을 살아오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진심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로.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생고생을 한다라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고요. 처음 이제 시작은 제가 이제 여기 리포트 하기 전에 네. 이 공개 방송, 공개 방송 그 음악 프로를 할 때 사전 MC로 KBS와 연이 돼서 그때 이제 뭐 쭉 이제 그 전에 이제 MC를 계속 했었고 뭐 행사 이쪽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전 MC를 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자 리포터를 뭐 구한다. 이제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랑 했던 그 음악 프로그램 사전 MC가 거의 첫 방송 입문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사전 MC라서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지만
이 카메라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했던 것은 예. 이제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참 잘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 떡잎을 보실 거예요. 알아봤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사전 MC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도맡아는 사람이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지고 인력센터 힘들죠. 그러고 보니까, 예. 쉬어가도 괜찮아. 네. 저 오지게 일하고 오지로 여행 가고 말만 들어도 벌써 오지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둘 중에 뭐가 더 힘들어요? 둘 중에 더 힘든 거. 네, 이 참 뭐 피디님들 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되겠죠? 자, 잠깐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제 오지구 인력센터라는 프로그램은 노동의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기 때문에 뭐 솔직하게 말하면 그거 하면서 제가 얻은 병이 많아요. 뭐 디스크라든지. 그래서 그게 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데 쉬어가도 괜찮아는 가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좀 힘들 때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20시간씩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산 타고 밖에서 자고 뭐 약간 이럴 때 이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뭐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또 감탄을 하게 된다든지.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두 개의 프로를 하면 일하고 여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나의 일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네. 오지게 더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역시 고생을 잘했나 봐요. 네. 두 분이 귀감이 됩니다. 저는 그 오지구 인력센터를 보면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숙련이 되시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인데 우리 형민 씨는 처음이잖아요. 물론 뭐 안전장치도 하고 하겠지만 좀 위험한 그런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정확한 표현이신 게 이분들은 이제 숙련자니까 이제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숙련도 있게 해내실 수 있는 반면에 예. 뭐 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 그렇죠. 좀 이런 데서 좀 뭐랄까요 미숙할 수밖에 없고. 미숙하구나. 이거 내가 실수하면 이분들 이날 폐 끼치는 거 그렇죠. 아니죠?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부담이 나오네요. 왜요? 이게 뭐 만드는 거죠? 그게 가마솥 주물 공장입니다. 네. 발 들 거야. 발 들어줘. 자. 발 들어줘. 대박같네요. 그렇죠. 자, 발 들어. 장제사 발 밟고 빼시는 분들. 저것도 힘들더라고요. 발 들자. 말할 때 차이면 어떡해요? 그래. 그래. 아이고 많이 불편했겠구나.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그러니까 대화가 저게 통하는 그 것 같아요. 말들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크게 신경 그 써야 많은 된다고 일종의 하더라고요. 발굽을 파는 것은 아주 단순한 1%도 안 됩니다. 이 장제 일에서. 여기 공장 나오네요. 실수하네. 잠깐 숨 좀 돌려. 세상에. 어머나. 영상에서 우는 걸 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예. 깜짝 놀랐네요. 혹시 네. 촬영하다가 네. 큰 실수하신 적은 없으세요? 실수 많이 합니다. 정말요. 네. 연탄 제가 저때 한 10개 깨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장당 가격으로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예. 이게 되는 거니까 제가 깨고 나서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촬영을 떠나서 이게 해야 돼 제가. 그게 참 뭐 가끔 느끼는 이제 딜레마 같은 거죠. 네. 예, 리포터도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힘든 일인데 저렇게 삶의 그 체험 현장 나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뭔가 또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도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지구 인력센터는 참 여러 가지 저한테 의미를 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프로 중에 가장 보람되는 프로기도 하고 네. 정말 이 삶의 전선에서 이렇게까지 땀을 일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냥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아마 프로그램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시청자들은 보면서 즐겁죠. 우리 권영민 리포터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더 즐거워하실 거예요. 오지구 인력센터 보시면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 근데 또 이제 쉬어가도 괜찮아 보면서 그분들 또한 이런 곳이 있구나라고 또 알게 되잖아요. 4년간 지금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셨는데 첫 번째 갔던 여행지가 어딘지 생각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나. 이 포항 구룡포항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역 프로그램 그리고 뭐 동네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뭐 이 보여주는 풍경 프로그램들은 날씨가 좋은 날 가요. 근데 이제 그날 갔더니 일단 해무가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다의 그림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곳인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 우리 김쌤이 안 보이는 정도였어요. 이제 그때 같이 가셨던 카메라 감독님께서 망했다. 찍을 게 없잖아. 이것은 나를 이제 집에 보내려는 어떤 누군가의 이 계략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촬영을 이런 날에 보낼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같이 시작했을 때라 이게 뭐 이런 날은 촬영하면 안 되는가. 또 나름대로 느낌이 있는데. 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예. 예. 뭐 음산하지만 힐링이 된다라든지. 예. 처음 들어보시죠? 정말 대나무 사이에서 안개가 막 피어오는데 이게 음산한데 뭔가 마음이 좀 정돈되는 것이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냥 뱉었죠. 어떻게 보면. 아무 말 잔치였네. 네, 근데 이게 새로웠던 거죠. 보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비 오는 날에 어떤 그런 그렇죠. 예. 풍경들 예. 그리고 이런 날씨에 여행을 아무도 안 가지만 거기 갔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을 조금 해결해 주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이브 오늘에서 시작했지만 또 지금은 단독 프로가 돼서 네, 이렇게 또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쉬어가도 괜찮아는 정말 독특한 여행 컨셉으로 마니아 시청층이 형성됐을 정도로 좋은 네.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권영민 리포터가 어디를 다녔는지 화면으로 구성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기억나세요? 차린 거예요? 와가지고 또 인성이네요. 잡숫고 해야 의성. 내 아니 나 굴인가요? 아 굴이네요. 네. 안소니와 함께. 괜찮죠. 오늘 제가 카메라 감독님이시고요. 제가 막 제가 밥상 거하게 차려드릴게요.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밥상 엎은 거죠 넘어지면서. 아이고야. 빗소리입니까? 네. 아 텐트. 저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제가 1박 했거든요, 여기서. 리얼하네요. 묘하게 집중되죠. 음산하지만 날씨가 괜찮네요. 축축할 때는 뜨끈한 보리차가 좋지. 야, 이런 건 운치 있다. 하늘에서 커플 뚜껑에 돌이 차. 떨어졌다 이렇게 네. 여기는 어떤 산이죠? 어머, 근데 먹구름이 날씨가, 몰려오는 예. 아마 건가요? 풍경이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오는 게 갑자기? 비구름입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쪽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 제가 있는 곳에는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네.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된 거예요? 아니 주변이 갑자기 엄청 깜깜해졌어. 촬영해야 되는데 비구름은 몰려오고 있고. 이게 저 부처님 내 더블까봐 피 내려주시는 겁니까? 예? 촬영은 보통 몇 명이 갑니까? 저하고 감독님 이제 두 분이세요. 단 둘이. 네. 어서 가시다. 기상캐스터한테 날씨 좀 물어보고 가지. 예정에 없던 비가 저렇게 내려요. 네. 이야. 하늘이 도와준다고 봐야죠. 특별한 여행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어머나. 그냥 저렇게 자요 그냥. 예, 옷도 말릴 겸. 노숙하시는 시골길에서 느낌인데. 젖은 옷을 말릴 겸. 네네. 아유 이렇게 고생하면 더 기억에 와. 남겠어요. 와. 화면 보니까 떠오릅니다. 고생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안 쉬어야 돼요. 너무 재밌네요. 나 4년 동안 감독님하고 그렇게 단둘이 촬영 가시면 많이 친해지셨긴. 친해지기도 졌을 하고, 것 같아요. 네, 뭐 미운 정도 많이 바뀌고, 어. 네, 많이 싸워요. 싸웠다가 또 화해했다가, 예, 매주 보니까요. 거의 부부 아닙니까? 그럼요. 네. 아유, 부부도 그렇게는 안 싸워요. 그렇게도 안 싸워요.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싸웁니까? 이제 어떤 뭐 촬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죠.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일은 일대로 또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리고 남자 둘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이제 둘이서 브로맨스. 그러니까 브로맨스를 꿈꾸시지만 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와, 밖에 좀 나가죠. 한개 어머. 하지 마라. 불안해서. 시끄럽다. 그만 좀 찍어라.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좀 쌓이다 보니까 뭐 아. 정말 이 쌓여서 폭발한 뭐 그런 편도 있고요. 네. 브로맨스를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우회가 전에 생긴 것 같은 이 쉬어가도 괜찮아 마이크로 여행 저희 잠깐 맛보기로 봤는데 너무 궁금해요. 내가 갔던 여행지, 내가 이 쉬어가도 괜찮아를 통해서 수많은 여행지를 가봤는데 이곳은 좀 추천하고 싶다 하는. 정말 많거든요. 네. 사실 대구 경북의 아름다운 곳이 이 숨겨진 곳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한 데는 안 가시니까. 네, 이게 참 저도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내가 못 본 곳이 아직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뭐 일단 추천을 하자면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울릉도. 역시 울릉도군요. 네. 최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던 울릉도는 네. 한겨울의 울릉도. 주민마저도 이제 포항으로 나가시는 그 계절 12월 말에서 1월 달
눈 많이 오는데. 눈이 기본 무릎 이상 써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네.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으니까 가면 제 발자국이 첫 발자국. 아무데나 미지이자 가도 되고. 오지의 세계. 네. 그래서 거기 갔던 편도 잃을 수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의 울릉도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더울 때 그리고 정말 추울 때 저는 울릉도 한 번씩 추천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 꼭 가봐야 되겠어요. 저는 봄, 가을밖에 안 가봤거든요. 꼭 한번 가볼게요. 보통 봄, 예. 가을만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봄, 가을 못 가요 저희는. 무조건 여름, 겨울. 네. 아니 사실 보는 저희야 즐겁죠. 오지를 가서 또 이 힘든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밖에서 워낙 좀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은 이제는 나 안에서 좀 이제 좀 토크하는 거 하고 싶다. 좀 프로그램을 네. 좀 뭐랄까 좀 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또 좀 생각하시진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분 전부터 엉덩이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근질근질한 느낌이 나는 것이 이 앉아 있는 프로는 뭐 저 포함해서 이 두 분에게도 맞지 않겠다. 네, 우리는 나가야겠다. 현장 스타일. 나가야 됩니다. 네. 뭐 나가는 건 없나요 오늘? 나올 거예요. 나가야겠다라는 올게요. 예.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네. 이 리포터라는 직업이요. 사람들을 사실 인터뷰를 하는 네. 직업인데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인터뷰를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선생님 뭐 어떠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늘 질문을 드리고 네. 제가 얘기를 경청하다가 그쵸. 이제 질문을 받고 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을 했었고 더 떨렸었고 하지만 또 너무 잘 들어주시는 우리 MC분들과 또 우리 패널 분들이 계시니까 나의 역할도 우리 만나 뵙는 출연자분들께 이런 역할이겠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더 잘 듣고 질문들 열심히 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이동현 리포터는요?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 분들께서 인터뷰를 해주시면 더욱더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아침마당에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네. 약간 성공한 느낌이 드네요. 손영민 리포터. 네, 뭐 이제 여행하면서 혼자 다니니까 매일 혼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니까 오랜만에 이 대화하는 맛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네, 그리고 참 여기 계신 뭐 여러 경력 가진 오랜 경력 가진 우리 선배님들 계시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뭐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분들이 안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만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힘들다라고 뭐 불평불만 할지언정 지치지 않는 또 그런 리포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 분이 얼마나 리포터를 사랑하시는지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가 하는 저랑 같은 동종 업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년이 없다는 게 장점인데 또 반대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는 그때가 바로 정년이다. 그래서 꾸준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좀 재미없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재치 있는 답을 하면 제가 원하는 즉흥적인 어떤 질문. 질문일까요? 긴장되는데요. 질문인데 여러분들 개성을 담아내는 순서는 일단 고생을 많이 한 권영민 리포터에게 먼저 질문해 볼게요. 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뭐 그럼 뭐 걸을 수 있을 때까지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듣겠습니다. 어렵다. 말씀해 주시죠. 언제까지? 아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긴 합니다. 언제까지라는 생각을 하긴 없는데 뭐 그런 대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농구하는 그 만화. 제가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 명대사 이런 게 있거든요.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이런 대사를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영광의 시대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언제까지로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라도 그때 그 대답도 지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지게 마무리했다. 잘하셨어요. 아침마다 어렵다. 오징어가 쉽다. 자, 그다음 이제 어렵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부담이 확 오는데 명언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죠. 명언을 지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지금 영광이 지금이라고요? 영광의 시대는 지금이야. 영광의 시대는 네네네. 지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의 명언은 그러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언제까지 하고 싶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국내 최초로 실버 리포터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겠다. 저의 욕망은 계속됩니다. 표나리 리포터. 네, 영광의 시대에 나왔는데 전남 영광 굴비가 생각나가지고 이 와중에 진짜 또 무슨 생각인가 생각했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제가 끊임없이 장구를 배우고 노력하는 것처럼 제가 불릴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 딸, 국민 며느리 정말 따뜻하고 든든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요 KBS.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님. 네, 우리 KBS를 빛내고 있는 영광의 세 분 리포터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네. 오늘 아침마당 대구와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KBS 한국방송 KBS 대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전문가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방송 잘했는데요. 언제나 시청자분들께 밝은 얼굴로 다가가는 우리 리포터들, 그 웃음 뒤에 서려 있는 땀과 노고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자리에 나온 세 분의 리포터 외에도요, 수많은 리포터들 그리고 작가들, 제작진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KBS가 제작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